일단 먼저 인터뷰 대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3대 썸 총학생회장 화학공학과 16학번 오창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대 썸 학생복지위원회 학생복지위원장 커뮤니케이션학부 17학번 이영상입니다. 53대 총학생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썸 총학생회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왜 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이름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썸 총학생회, 썸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의미가 설렘을 담게 되었고, 이제 엑셀 함수를 보면 SUM을 입력하면 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더하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UM의 이제 Shine Your Moment의 약자를 따서 SUM, 썸 총학생회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썸 총학생회 뭐 슬로건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모두의 설렘이 채워지는 순간 Shine Your Moment, 썸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구성 부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썸 총학생회 이제 구성 부서로서는 이제 저희의 총무라고 하죠. 사무재정부, 그리고 기획정책국, 문화체육국, 디자인국, 미디어국, 교육자치국, 그리고 학생복지 산하의 사회봉사국, 생활복지국, 인권협력국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을 보시면 6개 키워드로 잡아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하셨는데 그 6개를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총 6개의 키워드를 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조이자 저희의 이제 카테고리 중 하나인 소통입니다. 사실 모든 행사,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뭐 학교 본부와 대화를 하든지 그냥 학생들, 학우분들과 대화를 하든지 또는 구성원분들과 대화를 하는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로 소통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학생의 근본이 무엇일까를 떠올리게 됐는데,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자치를 떨어뜨려서 보고 이제 그 학생의 의미를 조금 더 파고들었을 때 학생은 학교에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배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은 이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그 서로 사회생활도 하고 좀 다른 교수님들과 소통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활 하면은 문화 행사를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담게 되었고, 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더 편한 학교 생활을 주기 위해서 복지라는 카테고리를 담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통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이제 4개 중에 4개를 다 이행을 완료하셨는데 먼저 SNS 소통 활성화 정책이 학우들과 소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가지 소통 정책을 모두 완료는 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소통 정책을 저희가 활성화는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좀 직접적인 뭐 이런 홍보를 하든가 소통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라는 그런 온라인 채널밖에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소통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SNS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그다음 블로그, 이런 오픈 채팅 카톡방 같은 것들을 확대하면서 조금은 더 학생들이 저희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이제 소통 부문에서 학생 자치기구 간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셨는데 그 의도와 현재 평균적인 참여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일단 소통을 가장 중요한 기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또 저는 총학생 회장을 나오기 전에 한 학과의 회장으로서 뭔가 이런 벽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회장이 어디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부총학생 회장님과 함께 이제 각 단과대 운영위원회, 이하 단운이라고도 하죠. 그 단운이를 방문해서 모든 과 회장님들 그리고 단과대 회장님들과 만나서
좀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단과대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서 좋았다고 느꼈던 점은 이제 과 회장님들에게 제 번호도 직접적으로 넘겨드리고 과 회장님들과 한번 만나서 대화 그리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과 회장님들도 이제 저한테 조금 서스럼 없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제 자기 본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저한테 어필을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총학생의 대여라든지 좀 학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저한테 좀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어서 저도 답변을 빨리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편했고 좀 다른 부분으로 뭐 등록금 반환 같은 부분들도 뭔가 학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막 팀이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배움 키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대면 수업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이행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1차 철회 기간 연장 그리고 온라인 강의 정원 증대 등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약들에 대해서. 네, 6가지 카테고리 중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5가지 카테고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는 배우러 온다. 이 배움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움에 관련한 많은 공약들을 냈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냈던 공약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이제 수강 신청 뭐 아니면 수강 인원 이런 부분과 되게 많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강 신청 부분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학교 서버에 있는 시스템을 조금 개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도 지금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좀 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시스템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바꾸게 되면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많은 것을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수강 인원 증대와 관련된 수강 신청 예측 시스템 아마 이제 도입됐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카드 뉴스를 남겼을 텐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수강 인원 증대라는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고 이제 다가오는 계절학기 이제 동계 계절학기죠. 동계 계절학기에는 수강 신청 불법 매매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수강 신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강 신청 그 수요 예측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수강 신청이었고 또 에브리타임 학계 시판에서 경영학과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조금은 높은 경쟁률에 따라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강 신청 수요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처음 적용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은 학우들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강 신청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학우분들이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처음 도입됐기도 하고 사실 수요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뭐 저희 과를 예시로 들었을 때 원래 기존에 60명이었던 제한 인원이 70명 이상으로 전부 다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예측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주 전공자 그리고 복수 전공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전공자 등등이 이렇게 학교에 전산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과목 또는 한 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전필 과목에 한해서 이 인원은 이제 주전공자, 다전공자 그런 인원들을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도록 포함하는 그런 수강 신청 예측 시스템이라서 아마 휴학생, 복학생은 예측을 지금 당장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수강 인원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공약들로 화상회의 개정 지원 그리고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아직 미진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공약들과 함께 또 이 부분들이 2학기에서 추가적으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진행됐던 뭐 수강수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사실 제가 좀 배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왔는데 수업을 원하는 수업을 못 듣는다. 사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많은 집중을 했고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제 공약들은 가능한 모두 완성을 시키고 이제 총학생 임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모든 안건들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서 거의 100%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은 아직 드릴 수 없는 상태라서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복지에서는 6개 중 5개를 이용하면서 이행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기획하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 부문에서는 학우들이 피부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 화두에 올랐었던 학생 식당이 재운영되기 시작했고 지금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숙사 간담회 그리고 인권 정책에도 중점을 두어서 주기적인 불법 촬영 탐지 그리고 청소 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2학기에도 주기적인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에는 실생활 속 인권 뉴스, 인권 모니터링단, 그리고 추석 기항버스 등 더욱더 학우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더욱더 필요를,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면으로 활동을 기획 중입니다. 현재 문화 부분에서도 6개 중 5개를 이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1학기 동안 기획하고 실행하셨는데 이제 2학기에도 기획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문화를 넣게 된 것이 사실 대학교에 와서 공부만 하면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학우분들과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접해보는 것도 대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생활에 있는 행사를 모두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좀 대체 이행으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학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행사가 열린다 아니면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다와 같이 조금 자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2학기에 축제 또는 체육대회 같은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현 상황을 수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모든 학우들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학기 정책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중 진행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완료가 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학교와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고 또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자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공약들이 되게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공약입니다. 그중 자치에 있는 공약들은 사실 다른 카테고리와 연관을 시켜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교과강사 충원을 들 수 있는데 이 교과강사 충원은 배움의 카테고리라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과강사 충원에 대해서 학사팀, 총무팀과 회의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이 교과강사 충원 부분에서도 현재 1학기에는 50명이라는 교과강사가 충원되었고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서 이제 공약 이행 보고에서는 진행 중이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한개는 뭐 학생 배석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회의체가 열려야지 저희가 배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석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평의원회 등등에서 이미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끊임없이 학교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기간 동안 지난 1학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남은 2학기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간단한 포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듯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1학기까지 하면은 코로나는 이제 영영 끝나겠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계속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음 2학기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다들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총학생회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학생들을 위해서, 학우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귀향버스를 비롯한 학우분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그리고 인권 모니터링단 등의 인권 주요 사업과 함께 교 내외 캠페인 혹은 봉사활동을 더욱더 중점에 두어서 1학기보다 더욱더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